네, 제가 좀 논평이 좀 길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불교 신자인데요. 네, 네, 저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외워서 증명하라면 증명할 수도 있는데. 한 소절만 해주세요. 네,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조교노원 개공 도일체고액 살리자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직시공 공시대 더 할까요? 아니 됐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서 이 문제는 이승만 기념관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땐 안국역 있는 데 아닙니까? 예. 편안한 안자의 나라 국자입니다. 그렇지. 예, 건국한 대통령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자리로는 최적의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저 말이 기다리게 했다고. 아니에요. 예. 제 칼로지 얘기부터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 울산 선거 개입 관련해서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재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재수사 안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판결문에서 이미 적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에서 적극적으로 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위반해서 개입을 했고 해당되는 수사권 관련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 뭐하러 검찰이 존재합니까?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다, 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수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뭐 조국 교수는 사실은 이 사건 아니어도 본인 사건으로 사실 이미 재판을 받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 있으시고 임종석 씨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평가를 좀 재평가받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문제와 관련돼서 현재 선거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재기 수사 명령인가요? 네, 재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49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재수사 명령은 먼저 이루어진 수사가 너무 잘못됐다고 검찰이 스스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스스로 판단한 거죠. 예, 그럴 때는 재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이제 법원 판결이라는 게요, 그 사실과 법리 적용과 관련된 어떤 결정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결문의 내용을 보고 재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의협이 이거 전공이 그 사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른바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협회장 명의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문건을 저도 봤는데요. 네네. 그 문건 자체가 이제 진위 공방이 약간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작성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문서의 작성 주체가 의협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자,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협박 행위를 하는 게 되거든요. 협박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특수 협박의 문제가 되고요. 특수 강요죄의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직접 개인에 대한 문제로만 간다고 하면은 그렇겠지만 이게 병원에 대한 문제로 또 가게 되게 되면 업무방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력 업무방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된 문제가 되니까 실제로는 중한 행위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실제 전체의 여파를 줄 수 있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수사기관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만약 이 행위가 팩트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중대범죄의 혐의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전체 전공의를 포함해서 모든 의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협박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문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정부에서 작성했었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건들이 터졌을 때 많은 국민들은 그게 뭐 대단한 문제였냐, 원래 하던 거냐, 아니냐 이 정도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장관 구속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실제 심각한 문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의협에서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영입했다고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네네. 김구의 증손자다. 네네. 김구의 증손자다 하나 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거의 설명이 안 되고 알 수 없죠.
예. 네.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음주운전 400만 원. 네. 이건 음주치고 400만 원 나올 정도면 이거 초범인데 400이면 많이 나오는 거죠. 술을 어떻게 마셔야 400이 나와요? 제 생각에는 거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이재명이도 150인가밖에 안 나왔잖아요. 음주. 네. 예, 하여튼 술 먹고 운전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이제 음주운전 하시다가 보험 처리되는 관련된 그 교통사고 발생되면 자기 부담금이 거의 대부분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고요. 2012년도에 이제 공군 장교 근무하고 있을 때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벌금 400만 원 받았다라는 건데 벌금 400을 초범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신기하네. 초범이 어떻게 400만 원을 받아? 네. 근데 이게 그 무슨 공군 장교인가 신분이 공군 장교였을 때 그렇죠. 그러면 그 공군 장교라면은 가중 처벌도 받습니까? 공군 장교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가중 처벌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 이제 장교이기 때문에 군 인사 징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사 징계를 별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예.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으면 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불명예 퇴직시키거나 이러지 않아요? 퇴직까지 갈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불명예 제대. 네, 불명예 제대나 이런 걸 하게끔 할 때까지 징계 사유로 해당되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네. 과거 이제 군 인사 징계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고 하지만 네. 또 그 징계 관련돼서 징계권이 있는 징계권자가 네. 감경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수 그것도 있고요. 김구 증손자라고 봐줬을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구하고 뭐 공군이 뭔 관계가 있다고? 아, 그래도 이제 조상이 대대로 이렇게 뭔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그런 많은 이제 인식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징계위원회나 심의 과정에서도 네, 알겠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김용만이라는 자 때문에 이제 김구 집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보니까 보통은 왜 네.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네. 독립운동가 후손은 막 배 쫄쫄 굶고 학교도 잘 못 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 김군의 집안은. 그렇죠. 그분들은 사실은 군 요직도 계셨었고. 공군 참모총장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공군이야, 이 김용만이. 네네네. 그리고 뭐 무슨 보훈처 장관도 하고. 네. 네. 뭐 그렇게 국가에서 소홀하게 하지 않고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요 근처에 효창공원에 네. 기념관도 크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념관도 크게 있고. 예, 이미 그 공원이에요, 공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로부터 뭐 소홀한 취급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그리고 보니까 공군이네. 자, 정동영이가 여론조사 20대 그거 뭐 20대라고 거짓말로 대답하세요 이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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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했다 그러던데. 네, 이 공직선거법상의 그 지역 공선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 이게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256조를 예. 보면 당원 당규 또는 서면 합의로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네. 당내 경선하게끔 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미치고자 선거 구민을 다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게끔 하는 지시 권유 유도 행위를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짓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벌칙 조항이 나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그 통진당 이정희 씨 여기도 그 경선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사과하고 막 그러고 끝났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냥 끝나서 사과하고 끝날 문제인지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속여서 여론 조사에서 경선 결과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당내 경선 그게 부정선거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초도둑질이지? 예, 공천하는 데 있어서 내부의 어떤 판단을 다 조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네. 실제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게 뭐 경선 전에 했던 발언이라고 옛날에 오래전에 했던 발언이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사법 처리는 안 되더라도 당에서 이런 자는 우리 경선에 참여시킬 수 없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제가 여태까지 계속 검토해 본 바로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네. 아무도 정동영이 이 발언으로 처벌하자는 소리를 할 만큼 떳떳한 자가 없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러겠네. 네. 당장
저 이재명이부터 그러겠네. 네. 알겠어요. 이천수 선수가 이 원희룡 후원회장으로 이 원희룡 후보하고 거의 같이 지금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오전에는 폭행당하고 오후에는 협박당했어요. 네. 이거 어느 정도의 범죄 행위라고 봐요? 일단은 그 행위 자체를 공직선거법을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네. 폭행의 사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 드릴 들고서는 한 예. 부분이 있어서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특수협박의 문제가 등장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상의 그 위반 행위, 그러니까 선거운동 자유방해죄에 해당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지금 법리적 논쟁이 좀 치열하긴 한데요. 네. 그와 같은 형태의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판단을 기소 여부 또는 송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정치사안은 아닌데 네. 그 김포시에서 그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인터넷 저 커뮤니티에 신상 이 공개하고 예. 이제 공격하는 댓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요? 일단 이제 악성 민원, 악성 댓글 이렇게 됐을 때는 네. 가장 먼저 검토해 보게 되는 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제 공개되어야 될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공무원의 연락처들을 일반 공개해서 문제 네. 삼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뒤따라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관련돼서 협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강요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 협박 강요의 문제가 조금 더 비화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의 행위 태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결국은 개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자살하게 되는 형태까지 갔기 때문에 예.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으로 붙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아, 네. 그래요. 예. 그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집행 방해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그래요.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예. 협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별 댓글과 개별 게시 글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걸 전체를 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예, 봅니다. 이 네. 유가족들이 이런 점을 좀 잘 알고 예, 이게 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권리 행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들도 이런 식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네. 막 이렇게 항의 전화를 받거나 그 항의가 지나치면 협박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감정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되게 전화 처리를 하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지금 이게 그 감정 노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녹취가 됩니다. 뭐 이렇게 안내가 나올 정도로 이 범죄 행위들이 막 빈번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경우에 아무리 그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도 일단 막 자기를 비난하고 막 협박하는 거 들으면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되기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어렵죠. 예, 한 1시간 정도 쉬게 한다면서요. 네. 앞으로 뭐 폭언 들으면 1시간 쉬게끔 하겠다. 굉장히 그것도 필요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그 순간에 어떤 격동이 생기면 사람은 그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요. 저녁 시간에 혼자 있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의 인터벌을 줘서 본인 스스로 좀 심리적인 상태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장에서는 이제 근데 일하다가 어디 가느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현장에서 사실은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비난만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또 그 전화 받았니?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그 두 분이 계시든 예. 뭐 10분이 계시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커버를 해주자. 예. 이거에 대한 의논을 해보셔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니 사실 저도 이제 댓글창에 저를 막 인신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글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네. 방송 중에 가서 1시간 쉬시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은 좀 그렇고 네. 한 1분이라도 쉬었다 할까요? 그것도 뭐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고성국 쉬는 중 자막 올리고 네. 잠깐 심신 정비 중 뭐 이렇게 해서 올리시죠. 네. 저는 그냥 웃고 맙니다만. 네.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 여러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1945년도 해방에서 일제로 해방했다, 광복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고 독립한 날짜는 사실은 우리의 정부가 수립된 날짜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의 권리가 일본의 어떤 식민지에서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산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냐 아니냐에 대한 아주 치열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 저는 제가 뭐 불교계를 대표할 입장도 아니고 그냥 불교 반야신경 정도 하나 독송하는 정도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걸 종교적인 문제로 삼아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좀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